그럴 리가 없어요. 제 딸도 못 푼 문제를 저 아이가 풀 수 있을 리 없잖아요. 심지어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다면서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는 자신의 딸이라고 생각했던 여성이 호주의 한 교실 안에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살고 있는 엠마입니다. 저는 딸과 함께 방문한 한국에서 보냈던 일주일 동안 정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호주에서 피부관리샵 운영을 하고 있는 저는 제 삶에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간 한류 열풍은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을 갖게 했고, 이로 인해 피부관리샵을 방문하는 손님들은 몇 해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늘어났거든요. 사실 저는 호주를 휩쓸은 한류 열풍과는 별개로 한국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10대, 20대의 젊은 친구들이라면 몰라도 나이가 지긋하신 어른분들이나 저 같은 중년층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더 심했으니까요. 중국과 가깝게 지내는 한국 역시도 자본주의에 집착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쉬지 않고 공장 등을 운영하기 때문에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살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호주에서 사는 것에 참 감사했어요. 호주처럼 자연과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술과 음악의 중심지로 알려진 멜버른에 거주 중인 저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 중 하나로 꼽히는 멜버른과 어포스까지 이어지는 풍경이 아름다운 해안도로인 그레이트 오션로드까지 드라이브하는 걸 좋아합니다.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드라이브를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싹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면 의식주에서 벗어나 좀 더 수준 높은 일에 관심을 둔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에 따라 골프나 승마 같은 스포츠에 관심을 갖거나 미술품에 관심을 두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딸의 학구열에 많은 관심을 쏟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딸에게 강제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강요를 하거나 억지로 학업에 대해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교육에 관련하여 열을 올렸던 배경에는 딸이 비상한 머리에서 시작되었어요. 한번 들은 것을 그대로 기억하는 것은 물론 중고등 생활을 하는 내내 매번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오기도 하며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아 영재라며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딸이 공부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저희 부부는 어떻게 하면 딸의 능력을 100%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이었죠. 하지만 옆집으로 한국인 가족이 이사오며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한국인을 썩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같은 나이에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공통점 때문일까요? 저는 옆집 여자 경애와 빠른 시간 내에 친밀한 관계가 되었네요. 경애는 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일 중요한 시기에 다른 나라로 와 혼란스럽지는 않을까 걱정된다면서요. 소희에게 딱한 감정을 느끼며 딸에게도 당부를 했죠. 소희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요. 소희는 딸보다 한 살이 어렸거든요. 학교 진도를 따라가지 못할까봐 걱정된다는 경애의 말에 저는 소희를 제 딸이 받는 과외 수업에 끼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희와 함께 과외 수업을 받고 돌아온 후로 딸은 공부도 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더군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딸은 믿지 못할 말을 꺼냈고요. 고작 16살밖에 되지 않은 소희가 대학교 수준 정도의 어려운 수학 문제를 척척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이 이해하지 못한 문제를 나서서 설명해 주었다고 해요. 과외 선생님보다 더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요. 깜짝 놀라는 것은 둘째치고 기가 막히기까지 했어요. 부족한 딸이 뒤처질까 눈물까지 흘리던 경애의 모든 행동이 거짓이라는 거나 거짓인 것이 명백해졌으니까요. 앞에서는 순진한 척하며 저에게 동정심을 사고 뒤에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소희를 가르쳤을 거라는 생각의 속에서 천불이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곧장 옆집으로 달려가 과외를 하며 있었던 일을 말하고 도대체 무슨 비법으로 소희를 가르쳤길래 대학교 문제까지 쉽게 풀 수 있냐고 물어보았네요. 그랬더니 경애는 한국에서는 학원을 운영하는 언니의 도움을 받았지만 호주에 온 이후로는 스스로 공부하게 내버려둔 것밖에 없다고 대답하더군요. 경애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저는 집으로 돌아온 뒤 곧장 한국에 사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어요. 한국의 교육 수준이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그랬더니 지인은 한국의 학구열은 전 세계를 통틀어 제일이라며 혀를 내두르더군요.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지금까지 한국은 호주보다 수준이 낮은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단점 하나 없이 감탄을 하며
한국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다니요. 속이 타는 와중에 지인은 지나칠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짧게나마 교육을 받는다면 딸의 수준이 지금보다 월등하게 상승할 거라면서요. 호주보다 못 미친다고 생각했던 한국에 간다는 것이 그다지 내키지는 않았지만 딸의 수준이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 있다는 말에 곧바로 한국으로 가는 티켓을 예매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경혜 역시도 한국에 볼 일이 있다며 출국과 입국 날을 동일하게 하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고요. 마음이야 어찌됐든 한국인인 경혜가 있다면 한결 수월하게 한국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확실했으니까요. 사실 한국에 간 이후에 딸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있었지만 진짜 이유는 제 눈으로 한국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상처 입은 자존감을 회복할 목적으로 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저는 자존감을 회복하기는커녕 콧대가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네요. 일단 한국의 후진국이라는 단어 자체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어요. 인천을 시작해 강남으로 오는 동안 제가 제일 많이 본 것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은 고층의 건물이었어요. 높기만 하다면 상관도 안 하겠지만 서울에 줄지어 세워진 건물들은 하나같이 눈이 시릴 정도로 화려했기에 저는 기가 팍 눌리고 말았죠. 인천에서 잠실까지는 공항버스를 이용한 저희는 강남으로 갈 때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고 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운 것은 물론 늦은 밤 빠르게 이동하려면 택시가 제일이잖아요. 하지만 경혜의 만류로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이 훨씬 빠르다면서요. 처음 지하철로 내려갔을 때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한국의 지하철처럼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을 자랑하는 대중교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디 그뿐인가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만큼 목적지에 가는 속도 역시도 무척이나 빠르더군요. 대중교통의 편리한 만큼이나 강남은 저희 모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금요일 밤에 강남은 사람이 무척이나 붐볐는데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있기도 했어요. 저는 여기서 의아함을 느꼈어요. 솔직히 호주에서는 아직까지 인종차별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대개는 동양인들을 대상으로요. 그런데 정작 한국은 자국민이 아닌 다양한 인종들에게 인종차별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한데 어우러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강남은 사람뿐 아니라 도시 자체가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즐길 것과 볼 것이 넘쳐나는 화려한 가로수길을 벗어나 대치동으로 건너오자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더군요. 가로수길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있는 도시라면 대치동은 공부만을 위해 존재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9시가 넘은 늦은 시간까지 환하게 불이 밝혀진 학원들을 보며 입이 떡하고 멀어질 정도였어요. 딸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이 시간까지 공부를 한다는 것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죠. 아무리 공부 의지가 뛰어난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수업을 마치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학원에 들어가자 딸뿐 아니라 저도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눈을 빛내며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이미 기가 눌렸으니까요. 경혜가 귀띔을 해주길. 원래라면 바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약을 잡고 기다렸어야 한다더군요. 경혜의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하더라도 예약까지 하면서 기다려야 하나라고 여겼지만 딸의 상담을 받는 순간 왜 예약을 하면서까지 기다렸는지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되었네요. 학원 원장은 딸의 수준을 알아야 한다며 단계별로 준비된 수학 문제를 건네왔어요. 그러고는 딸이 풀어놓은 답안지를 보더니 바로 딸의 수준을 파악했고요. 저도 몰랐던 딸의 약한 부분을 집어내는 학원 원장의 날카로움은 팔뚝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딸의 수준을 정확히 알아내고 해결책까지 제시해주는 학원 원장의 모습에 인정하기 싫었지만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죠. 딸이 학원에 가 공부를 하는 사이 경혜는 손을 끌며 여기저기 구경을 시켜주었어요. 이왕 한국에 왔으니 제대로 여행을 즐겨야 한다면서요. 그러고 서울의 곳곳을 다녔는데 전 갑자기 울적함을 느꼈습니다. 여유로움과 아름다움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는 멜버른이 최고라고 여겼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멜버른이 여행객을 위해 여유로움만이 존재하는 도시라면 서울은 멜버른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이를테면 도시의 화려함이나 생활하기 수월한 편리함 같은 것들요. 경혜는 날씨가 더우니 쇼핑이며 구경 같은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곳에 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더위를 많이 타는 저로서는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면 좋기야 하지만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큰 곳이 있을까 의문이 들기만 했죠. 하지만 잠실타워에 들어서자
경혜가 눈치챌 만큼 놀란 티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잠실타워의 규모는 제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규모만 크다면 이렇게 놀라지도 않았을 테지만 층마다 세분화되어 판매하는 것이 분류되어 있는 만큼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너무나 즐겁더군요. 잠실타워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를 구경했을 때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을 지경이었습니다. 높게 솟은 잠실타워 아래로 보이는 도시의 전경은 어두운 밤과 어우러져 무척이나 아름다웠거든요. 한국에서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고 나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호주에 떠도는 한국에 대한 소문은 모두 거짓이라는 걸 말이죠.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남아있는 호주에서는 한국은 중국같이 예의범절이 부족한 이기적인 민족이라고 했지만 그건 정말로 잘못된 이야기였어요. 서울을 돌아다니는 내내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예의범절을 잘 지켰습니다. 아무리 많은 인원이 지하철에 기다리고 있다고 한들 모두 줄을 지어 기다리며 차례를 지켜 지하철을 탑승했고요. 마주치는 사람마다 배려를 해주는 한국 사람들을 보며 감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착하려 하는지 이제야 인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 창피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전망대 구경을 끝낸 저와 경혜는 한층 아래에 있는 카페에 들어갔는데요. 경혜에게 소지품을 부탁한 채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지키는 사람 없이 덩그러니 의자에 올려진 소지품들을 보며 기겁을 하고 말았네요. 카페 안에 얼마나 많은 소매치기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겁도 없이 소지품을 두고 사라지다니요. 그것도 핸드폰같이 값나가는 귀중품을 두고요. 그런데 제가 자리로 가는 사이 어떤 남자는 소지품이 놓인 자리를 서성이며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거리더군요. 소매치기라는 확신이 든 저는 곧장 남자에게 달려가 화를 냈죠. 쉴 새 없이 퍼붓는 통에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당황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생각했어요. 아무리 한국이라고 해도 소매치기가 들끓는 것은 어쩌지 못한다고요. 그때 주문한 커피를 들고 온 수지는 화내는 이유를 물었고 저는 남자가 소지품을 훔쳐가려 했다며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요. 제 말을 들은 경혜가 한국어로 질문을 하자 남자는 뒷머리를 극적이다가 지갑을 건네주더군요. 알고 보니 남자는 제가 급하게 화장실을 가며 바닥에 흘리고 간 지갑을 주었던 것이었어요. 소지품 근처를 서성거렸던 것은 자신의 본 가방이 맞는지 확인하고 지갑을 옆에 두려고 한 것이었고요. 남자의 말을 전해 듣고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지갑을 찾아주려던 선량한 사람을 한순간에 소매치기로 몰고 가 망신을 준 것이었잖아요. 죄송하다는 말에 남자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남자에게 미안해 어쩔 줄을 몰랐네요. 경혜는 저에게 한국과 외국의 치안 수준은 다르니 그럴 수 있다며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뚫어져라 응시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값비싼 소지품이 탐나서가 아닌 그 자리가 탐나는 거라는 농담을 해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경혜의 말처럼 정말 대한민국의 치안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시설도 치안도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할 바가 못 될 정도로 월등한데 학구열까지 높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완벽한 나라의 장점을 모두 모아놓은 한국의 모습에 저는 백기를 드는 것도 모자라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었네요. 학원에서 수업을 받은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수학의 기본 개념과 응용까지 배운 딸의 수학 실력은 눈에 띌 정도로 상승해 있었어요. 처음 수업을 받았을 때는 70점밖에 점수를 맞지 못하던 딸은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 되자 100점을 받아오더라고요. 어떻게 수업을 했기에 이렇게 빨리 이해도가 오르는지 학원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무척이나 궁금하던 차에 학원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딸의 수학 실력이 향상된 이유를 바로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논리력과 이해도를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이론 위주의 설명을 한 뒤 문제를 풀게 했는데요. 한국의 선생님은 학생의 수준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약점 위주의 문제를 내주며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개념뿐 아니라 응용력까지 기르게 해주었던 것이었죠.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실력 위주로 반을 나눠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꿈 같던 일주일을 보낸 뒤 비행기에 올라타자 딸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유학을 가게 된다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요. 저는 딸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치안이 높은 것은 물론 도시의 아름다움과 안전하고 생활 수준이 높은 장기적으로 정착한 삶을 그려봤을 때 제일 적합하다 생각이 들어
한국 유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확인을 했기 때문이죠. 딸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일은 최고로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감동화장창이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